그러니까 630회입니다. 지금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을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정우행님이 질문했는데 제가 질문을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들은 것도 있고 그 원산지법에 대해서 못한 거지만 오늘은 지금 80선 적중 예상 문제지만 그 작년 부처님 오신 날 제가 3회 2차를 그 강의에 올렸거든요. 3회 2차 문제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유튜브에서도 강의를 페이스북에 89회고 유튜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오늘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을 따라가면서라도 할까 3회 문제를 할 겁니다. 근데 어제 정우 형님이 노랑지 강의할 때 질문을 했는데 제가 정우 형님 질문에 대해서 요지를 잘 몰랐습니다. 누가 원산지를 포시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우 형님 지금 제가 보니까 질문이 거기 뭐냐 그러니까 원산지 포시를 누가 하느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도 하고 사업자도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원산지 포시법 5조 1항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는 자 하거나 판매하는 자, 통신 판매도 포함하고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하는 자도 되고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통신 판매 또 포함 또 판매한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 그래서 그 대상은 농수산물 가공품, 국내 가공은 제외하고요. 물론 국내 가공한 것은 그 원료가 또 이렇게 포함되죠. 그러면은 수입자나 출하자나 판매자, 통신 판매자, 보관 진열하는 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도 원산지 포시 의무자입니다. 그 형님은 그걸 물어본 거 같는데 그러고 나서 형님은 12개라든지 살아있는 수족관 같은 데는 어떻게 구분되느냐 이런 사항 같아요. 그런데 이런 중에 대통령에 보면은 더 중요하게 읽을 게 뭐냐면 시행령에 집단 급식소에 1회당 50명 이상을 식사를 제공하는데 집단 급식소인데 거기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은 12개 대상 그러고 나서 12개 오징어, 꽃게, 고등어 같은 거는 그 토탈 러버도 동일화되죠.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포시 같은 것을 돼 있고 집단 급식소 같으면은 60포인트 이상을 돼야 되지만 업소 정면에 가장 큰 게시판을 하지만 들어오는 어떤 그 원산지에 대해서 납품받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영수증도 6개월 보관해야 되고 아니면은 보관에 대한 위반이 되면은 248이죠. 248 가태료도 받는데 그렇지만 가태료 구정이 또 이렇게 집단 급식소 같은 데는 절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영수증은 248인데 절반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어제 형님이 질문했는데 제가 요번 주에 강의할 때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18일 날 하겠습니다. 그때는 원산지법에 대해서 강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때 느낌을 좀 받았는데 제가 원산지 이거는 어제 할라 하다가 원산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좀 보면서 좀 더 감을 느끼고 강의를 했지만 이 원산지 하는데 강의가 최소한 한 3시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하려고 그러면 짧은데 어제 말할 때는 몇 개 안 된다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하거든요. 1차 이론서 1차 이론서 123페이지부터 1차 이론서 123페이지부터 원산지가 관계돼 가지고 포시 방법까지 포인트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집단 급식소 친환경까지 혼동 위장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141페이지까지거든요. 이걸 18일 날 서울 오프라인 할 때 정우 형님이 질문도 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다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작년에 유튜브는 그때 제가 못 올렸습니다. 못 올려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릴 때인데 부처님 오신 날 소나무 앞에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작년 재작년 17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뭡니까 18일날 강의할 때 카피를 해갑니다. 참석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든지 댓글 다십시오. 그래가지고 참석하는 분에 맞게끔 지금 카피를 해놨거든요. 그냥 가져갑니다. 그날 다시 18일 하기로 하고 1번입니다. 농수산 품질관리법상 어업인 스스로 수산물 품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으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수부 장관, 특별시장, 강릉시장, 도지사, 또 시장 군수구청장이 품질 인정 기관으로 지정하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 2개를 답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답이야 수산물 생산자 단체, 법인 단체만, 수산 가공품을 생산하는 사업과 관련된 법인, 민법에 따른 법인만,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품질 인증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법은 1차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1차도 기출입니다. 1차 기출 있죠. 몇 회인지 모르겠는데 옛날 작년판으로는 71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농수산 품질관리법령상 수산물 지정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와 업무 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 중 수산물 지정 검사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검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한 위반 횟수별 처분 기준 시정 조치를 행정처분이 뭔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는 법 90조 이하거든요. 검사기관 이거는 시정 조치인데 1회 위반은 업무 정지 3개월 천천히 보십시오. 그리고 2회 위반은 업무 정지 6개월 또는 지정 취소, 3회 위반 시는 지정 취소입니다. 90조에 보면은 필히 취소하는 것은 거짓 부정 지정받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 검사 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시정 조치를 하든 중하면은 지정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일단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검사 거짓, 성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검사를 안 한 경우 등은 시정 조치를 할 수도 있든지 또는 심하면은 검사기관 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행 1차 기출 해설서에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저번에도 좀 이거 가지고 좀 1차 기출에 더 나은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찾고 있거든요. 제 책은 이제 이론서 찾고 있습니다. 이론서를 보면은 이론서가 지금 안 보이네. 일단 기출을 지금 안 가져와가지고 일단 일요일날 다시 하겠습니다. 물론 2차 80선의 46페이지도 안전성 검사기관도 조심해라는 식으로 작년에도 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농수산물 품질 법상 수산물 품질 인증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4년이다. 다음 품목의 특성상 생산에 출하될 때까지 1년 이상일 경우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 정하여 수산물 또는 특산물의 품질 인증에 관한 세부 실시 요령에 따라서 필요한 기간을 정할 수 있거든요. 품목하고 기간. 그래서 답을 보면은 3년 있고 4년 있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복 같은 건 4년이지만 나머지 뱀장어, 다시마만 3년이네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무지개 송어라든지 꽃게, 우렁생이는 별개겠네. 그죠? 다만 3년, 4년으로 정해놓은 것을 찾아라. 이게 시험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 처리, 세부 실시 요령. 어제도 강의했습니다. 특강할 때도 한 것 같습니다. 구정한 바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A 양시장에 대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 안전성 조사 결과 크로람 페니콜이 검출되어 부적합 처분을 하였다. 이 경우 A 양식장의 택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간언에 알맞은 용어를 적으라. 안전조사 결과 부적합 품종의 부적합 발생한 날로부터 옛날에 6개월이었거든. 김용희 시험 볼 때는 지금 12개월 동안 2개월 주기로 검출된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특별관리를 하는 거죠. 이 경우 그 해당 양식장이 사육 중인 타 품종도 특별관리를 실시하되 6월 이상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 관리를 종료합니다. 물론 답은 12와 6월을 넣으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바뀌면서 바로 나오고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는 3회입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농수산물부 원산지 포시에 관한 법령상 수산물이나 그 강품에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입니다. 집단 급식소죠. 음식점에서 수산물 또는 강품의 원료에 대하여 포시를 하여야 한다.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다음 보기 12개 중에 12개를 찾아라 이겁니다. 미꾸라지 들어가고요. 오징어 들어가고 연포탕이 낙지입니다. 이 3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꽃게는 들어가는데 대게는 안 들어갑니다. 꽁치도 지금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항태찜입니다. 항태가 뭐냐면은 항태 보고 말린 거 맹태는 되는데 항태 보고 말린 거는 제외합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12개에 대한 개념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원산지가 3회 놓았고 작년에도 지금 안 놓았으면 올해는 또 원산지법에 치중을 좀 해야 될 사항이라서 요번 일요일 강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12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식품 적개업에 적용되는데 넙치, 조피불락, 참돔, 미꾸라지, 변장어, 낙지, 맹태, 고등어, 깔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입니다. 물론 수산물 가공분도 포함하고요. 다만 맹태는 항태 보고 등 건조한 건 제외합니다. 제가 저 1차 이론서 126페이지에 그걸 읽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등어, 오징어, 꽃게는 그 토탈 얼라브 캐치하고도 중복이 되고요. 저번에 강의했죠. 여기가 보면은 그 꽃게는 지금 되는데 킹크랩이나 삼점게 같은 거 안 됩니다. 또 대게찜도 안 되고요. 오징어 같은 거는 갑오징어, 하살오징어, 한치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넙치는 되는데 도다리, 가자미는 안 됩니다. 참돔은 되는데 감선돔이나 돌돔은 안 됩니다. 뱀장어는 되는데 바다장어나 먹장어, 분장어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리고 집단급식소는 원산지 표시할 때는 포인트가 60포인트 이상이 되어야 되고 업소의 정면에 보이게 해놨고요. 가장 큰 게시판이 되어야 된답니다. 다른 걸 게시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보틀리스크는 살군입니다. 통조림의 살군입니다. 식품공률에 고정한 통조림 제조의 기준과 가열 지포 세분을 관한 거다. 이 요거를 읽으면서 교수들이 보는 시각, 용어 같은 걸 어떻게 쓰느냐 이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보존식품 통조림의 멜구는 제품의 중심 온도가 120도에서 4분간 또는 이하 동등 이상의 호력을 갖는 방법을 처리해야 한다. 이하 동등한 호력은요 100도씨에서요 30분간 합니다. 100도씨에서 30분간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pH 4.6 초과하는 저산성 식품은 제품의 내용물, 가공장소, 제조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호를 표시하고 멜군 공정 작업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통조림의 가열 살군 또는 멜군의 지포 세군은 보틀리스크군입니다. 여기는 4분 그리고 보틀리스크군이 답인데 일반 어떤 탈기 밀봉을 해가지고는 일반 세군은 다 죽지만 보틀리스크는 고온성 세군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20도에서 4분간 또는 100도에서 30분간을 가열하면은 사멸이 되고 그 후에 냉각할 때 데트롭트에 냉각에 걸려서 40도까지 내립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번 13일 다시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산물의 동결 저장 중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바로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수산물의 급속히 냉각하며 동결점 이상의 온도에서도 세포의 세포막 손상 등으로 수산물에 있는 일부 세균이 사멸하는 현상. 저는 작년에 합성 바이러스 샀고 막 이런 생각이 했거든요. 근데 답은 골드 소크랍니다. 골드 소크고, 예, 교수들이 좋아하는 용어는 골드 소크입니다. 급속히 냉각하면 동결점 이상이니까, 중온, 고온성 세균들은 죽겠죠. 저온성 세균들은, 살아있는 건 있겠죠. 그렇지만 급속 냉각을 해버리면은 일부 세균이 사멸하는 현상을 골드 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산물의 동결 지장 중 표면의 얼음이 성하합니다. 고체에서 기체로 날아가 버리죠. 맞죠? 네. 고체에서 기체로 날아가 버리면 다공질이 된 곳에 산소가 반응하여 갈변되어 일어나는 현상을 냉동하상 또는 냉동해라고 합니다. 프리전 번 그럽니다. 프리전 번. 교수들이 프리전 번은 굉장히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프리전 번 나왔고요. 그리고 1차도 나왔고요. 자, A 유통회사가 8번입니다. A 유통회사가 새우를 냉동 상태에서 장기간 유통시켜 색깔이 검게 변했다. 흑변이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의 발생 원인이 호소적인 변색 원인 물질과 호소명을 찾아라. 호소명은 아재가 들어가면 됩니다. 티로신과 티로신의 아재가 되고, 흑변은 멜라닌이 되죠. 멜라닌까지는 말을 없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티로신 아재.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통 쪽인데, 수산물 도매시장의 주요 기능에 설명한 것이다. 상적, 소유권 넘어가죠. 물적 유통, 유통정보 기능, 수급 조절 기능 중에서 찾아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물의 수집, 분산, 저장, 보관, 하역은 물적 유통이고요. 두 번째로 수산물의 반입, 반출, 저장, 보관을 통해 수산물의 공급량을 조정하고 가격 변동에 통하여 수요량을 조절한다. 수급 조절이죠. 그 다음에 수산물의 가격 형성, 대금 결제, 금융 매매 거래는 상적 유통, 소유권의 이동이죠. 수산물의 시장 동향, 가격 정보 등의 수집 전달은 유통 정보 기능. 그리고 조성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푸존화 기능이나 시장, 정보 기능, 보험 이런 거를 조성 기능이라 하는데 이 안에 다 포함되긴 되네요. 조성 기능도 있는데 명쾌하지 않으니까 답을 문제를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죠. 수산물 가공품 검사 기준에 관한 고시를 구성하고 있는 정밀검사 항목 중 총손해 검사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총손해 검사대는 정밀검사인데 요번에 토요일날 하면서 강의를 할 거거든요. 오징어, 정어리, 멸치가 포함되고 대상이 아닌 것은 검눈돔, 원상어입니다. 이 심해성 어류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밀검사 총수원 0.5 mg/kg 이하인데, 어루, 연체루, 폐루, 냉동식용 어루 머리, 냉동 창란인데 다만 심해성 어루, 다람어, 새치루는 제외합니다. 이제 심해성 어루에는 검눈돔, 칠성상어, 언민, 대구, 나중에 보죠. 연상어, 다금바리, 먹장어, 흑점새우 등이 있습니다. 이빨고기 같은 거. 그리고 메틸수는 1.0 mg/kg인데 여기는 심해성 어루가 들어갑니다. 메틸수는 1.0. 납은 0.5고요. 어루, 냉동식용 대구 머리 같은 게 들어가고요. 연체루, 폐루는 2.0 mg/kg입니다. 가드뮴은 2.0 mg/kg. 연체루와 폐루가 있습니다. 생물 기준이고요. 동물성 의약품은 옥시테트라사이클론하고 테트라사이클론 등의 합인데 0.2 mg/kg 이하고 어류값감 전복 양식 가능도 되겠죠. 이거는 사이클론은 작년에 문제였습니다. 중복되니까. 하면서 요번에 18일 하면서 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갑자기 저 페이지가 나왔죠? 페이지가 지금 10분에 지금 들어가 버렸네, 그죠? 다시요. 중간에 빠진 것 같습니다. 13분, 14분은. 13분,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요, 제가.
이제 10번에 보면은 수산물 도매시장 유통주체 3명이죠. 다음 설명 유통주체를 보기를 찾아라. 근데 유통주체를 이렇게 이제 하지만 원래 유통주체는 시장 도메인이라고 시장 중도메인, 시장 도메인, 도매법인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등록하고 수집한다, 출하한다, 산지 유통일을 찍었고요. 그 다음 신고 직접 매매 참가인까지도 진짜 시장 유통 주체를 진짜 전반적인 걸 다 봤습니다. 자세히 저도 이제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문제입니다. 수산물 가공품 검사 기준을 관련해서 감는 검사 기준에서 마른 김, 얼군 김의 행태의 특등이다. 특등에 대한 숫자는 이게 이제 감는 검사죠. 길이가 206mm 이상, 너비 189 이상, 힘대가 바르고 축파지 구멍기가 없는 것. 다만 대파는 길이는 23mm 이상, 너비는 195mm 이상인 것. 이걸 넣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마른 김, 얼군 김이 감는 검사 중에서 중요하거든요. 몇 분이 좀 간접적으로 놓았으니까 직접 간접 다 놓았으니까 요건 18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 품질 A씨가 한천에 품질 검사를 하여 젤리 강도입니다. 젤리 강도가 등급이다. 그래서 실한천 C급은 원래 실한천 C급은 100에서 300 mg gram이겠네. 그램 cm 이상. 실한천은 1등급은 300g, 200g, 100g 되어 있고요. 이거 감는 검사 할 때 좀 신경을 좀 써보겠습니다. 정밀 검사 기준입니다. 실한천은 350, 250, 100이고요. 산한천 J급은 200하고 2등은 100입니다. 3등은 없고요. 정밀 검사입니다. 요번에 정밀 검사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강의가 진도를 나갔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산지 유통인 똑같은 거 아닌가? 산지 유통이 똑같네요, 이거. 네, 여기 이제 13번입니다. 13번. 아까 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순서가 좀 또 바뀌고 올라갔네요. 여기 보면은 검눈돔과 은상어가 심해성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청소년 검사 대상이 아니고, 검눈돔과 은상어는 메틸 수온 대상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입니다. 생굴의 등급입니다. 생굴의 등급은 등급 판정 10개 중에서 등급국의 10개 중에서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은 한개 무게, 다른 크기 및 외상에 있는 것이 혼입률, 색택, 공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량양호 보통 냉물 중에 수지는 혼탁되지 아니어야 한다. 이런 용어를 참 안 보면 못 찾거든요. 고유한 색깔과 항비를 가지고 있다. 한개 무게는 333 같고요. 다른 크기 혼입률은 3, 5,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제가 18일 강의할 때 등급 판정 10개 하고 감는 검사, 정밀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입니다. 수산물 가공품 검사 기준 이겁니다. 검사 기준에 고시한,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고시한, 고시에서 검사 기준에 고로한, 고시한, 고시에서 고시한 구중에, 고시 구중에는 구중에 하고 있는 검제품의 합격 기준이다. OX해라. 마른 어루는 어포 포함이죠. 행태가 바르고 손상이 적으면 중해가 약간 있다. 중해가 있으면 없습니다. 중해가 없는 것, 이게 행태입니다. 없는 것이니까 인디때 했으니까 X. 마른 굴의 색득은 고유한 색득으로 백분이 없고 기름이 피지 아니한다. OK입니다. 그 다음에 찐토 줄기입니다. 찐토 줄기 형태는 길이가 3cm 이상이고 3 미만의 줄기와 입의 혼입률이 5 이하여야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5대 3% 이하니까 틀렸습니다. 위에 있죠. 줄기가 길이가 3cm 이상으로 3cm 미만의 줄기와 혼입률이 5% 이하다. 5가 되어야 되고요. 입 S는 줄기를 제거한 잔여분 길이 3cm 미만의 줄기 포함으로써 가루가 섞이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뭡니까?
제가 지금 이거 카피 찍으면서 헷갈려 버리겠네, 그죠? 네. 16번입니다.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품질 인정 세부 기준에 정하고 있는 수산물과 특산물의 품목별 품질 기준 중 마른 오징어의 중량과 수분, 저번에도 하면서 특산물 하면서 제일 위에 있는 거죠. 마른 오징어 중량이 60g 이상, 수분은 23.0% 이하. 이가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겁니다. 요거는 식품 공제는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지금 제가 적으면서도 답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것까지 가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식품 공제에서 구정하고 있는 일반 실험법 중 식염 측정하는 방법 해압법입니다. 식염이고 해압법입니다. 시약 두 개입니다. 김용현은 크롬산 칼륨하고 K2CrO4인데 질산은 AgNO3 이것이 시약이라고 지금 보고 답을 했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야만이 또 18일 날도 하고 이제 그 준비를 할 거니까. 그 다음 밑입니다. 식품공제 구정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원 분석입니다. HG 가로에 알맞는 거. 수원의 분석은 한류법, 항산 질산 한류법으로 시험 용액을 조제하고 실효중 수원의 한원 기압법 또는 금아말 가몬자흡강법입니다. 금아말 가몬자 흡강법입니다. 근데 한원 기압법은 한원 기아원자 흡강 강도법, 금아말 가몬자 흡강 이 두 개가 이제 실효중 한원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산질산 한류법과 한원기압법 또는 금아말 가몬자 흡강법 이렇게 답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겁니다. 식품공제는 구정하기 식품의 수분입니다. 이제 수분 측정법 중 상하과일 건조법의 과일 온도에 관한 내용이다. 식물성 식품, 동물식품과 단백질 함량이 많은 식품에 적합한 과일 온도를 적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예시가 쭉 보고 있는데 식물성은 예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용현은 그냥 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했거든요. 수산물 중에서. 그리고 동물성은 오징어, 정어리, 멸치 거의 다 적었는데 참치, 통조림, 연어, 꽁치, 가마귀, 새우, 오징어도 지금 단백질이 많지 않나요? 멸치도 많지만 저도 좀 이거는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을 찍는다면 오징어, 정어리, 멸치를 찍는데 그러고 나서 오메가3까지 고민해 보거든요. 이거는 좀 이번 18일날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세 문제가 참 다코스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또 하나 다코스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했죠. 예, 이거 2차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이겁니다. 다코스입니다. 식품공제에서 구정하고 있는 일반 세군수 적재하는 방법 중 포준팽판법, 일반 세군수 포준팽법을 집납수 산정과 세군수 기재 보관한 내용이다. 맞은 것은 집납수 산정입니다. 집납수의 계산은 확산 집납이었고 전면에 2분의 2하일 때에 지장이 없어 한 개의 평판당 15에서 300개 심약을 생성한 평판을 택하여 15에서 300입니다. 근데 고등학생은 또 30도 있거든요. 처음에 강의할 때는 30을 했는데 15로 정정합니다. 15에서 300개 심약을 생성한 평판을 택하여 고등학생하고 대학책에는 15도 있습니다. 그래서 15로 정정하고요. 진단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지급을 한다. 세군수 기재보고는 호준 평판법에 있어서 검체 1ml 중에 세군수 기재 보고한 경우에 숫자가 높은 단위로부터 3단계에서 반올림하고 하여 유효 숫자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끊어 이하는 0으로 한다. 그리고 위에는 15, 그 다음에 2와 0을 넣어야 됩니다. 굉장히 작년에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할 때는 30으로 봤거든요. 30에서 300개인데 15에서 300개. 그 다음에 이 이하는 끊어 가지고 이 이하는 끊고 이하는 0으로 버린다. 2단계로 끊어 이하는 0으로 한다. 저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이거 막 생각을 하고 했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고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한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30인데 10으로 좀 바꿔고 뭐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1입니다. 농수산물 분지관리법상 유인자 변형 수산물 포시 업무자 A씨에게 적용한 벌칙입니다. 유인자 수산물 판매를 하는 A씨가 유인자 변형 수산물을 거짓으로 포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였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직후 내 정기조사에 올해 상반에 1회 적발되어 벌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또 최근 A씨가 유인자 변형 수산물 포시를 혼동할 목적으로 포시를 손상했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벌칙은 일단 거짓 포시, 혼동, 그다음에 일단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공포명령 대상도 되고요. 공포명령 대상이 되려고 그러면 2차 위반 할 때분들 공포명령도 되죠. 벌칙은 그렇고 공포명령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금지행위는 유인자 변형 수산물 포시 금지, 거짓, 온도, 혼동으로 있게끔 하면 안 되고 혼동할 목적으로 그 포시를 손상, 변경하면 안 됩니다. 금지행위 이걸 적고 1, 2번을 적고 1, 2번이 있죠. 그러고 나서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걸 답인 것 같는데 그리고 이제 그 하면은 그 2차 30페이지를 다시 보겠지만 공포명령 대상도 될 겁니다. 됩니다. 그러고 나서 수산물은 10톤이고 금액은 5억입니다. 한상금액 5억, 판매 가격 5억입니다. 적반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처분받은 횟수가 2회 이상. 그러면 이걸 저도 위에 질문이 좀 아리까리하거든요. 질문이 맹쾌하지 않아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작년에 부처님 오신 날 강의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2번입니다. 냉동 영육 제조 시 어육에 수시하는 이유 2가지와 연육에 당을 첨가하는 것. 물론 수시하는 거는 그 미생물이라든지 그리고 나서 동해 방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수시한다는 것은 미생물 있고 뻘 같은 거 없애고요. 그리고 나서 어육을 이제 그 탄력성을 좋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용성 근행질 단백질을 없애는 것도 있고 지질도 또 없애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를 하다 보면은 탄력에 보강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세는 미생물 또는 뻘 같은 거 없애면서 탄력성에 제한하는 것을 근행질 단백질 같은 것을 제거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 이유고요. 당을 첨가하는 것은 동해 얼지 못하게끔 동해 방지제로 사용하는 게 당입니다. 그래서 그 당을 첨가하면서 냉동 수림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거든요. 저도 지금 이쪽으로 이제 계속 보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유는